잠깐만요. 이 음성 메모는 71세 전명순 할머니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고인이 된 김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새어나옵니다.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오네. 보고 싶어. 이 음성 메모가 SNS에 퍼진 건 그로부터 30분 후였습니다. 유가족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으로 명순 할머니는 하루 만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동네 휴대폰 가게 앞에는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기억은 주인의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실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인이 된 가족의 휴대폰에서 마지막 음성 메모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정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개인이 아니니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전명순 할머니는 선량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데이터를 잃어버린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고 유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애도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700백업 첫 번째 장.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조용한 주택가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휴대폰 가게. 전명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71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이 또 이상해졌어요. 단골 고객인 박영희 할머니가 들어섭니다. 79세 박 할머니에게는 스마트폰이 여전히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살펴볼게요. 명순 할머니는 박 할머니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진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손자 사진들이 다 들어 있었는데.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복구할 수 있어요. 명순 할머니는 컴퓨터에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휴대폰 데이터 복구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명순 할머니는 오랜 경험으로 웬만한 복구는 가능했습니다. 30분 후, 박 할머니의 휴대폰에 사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나, 정말 다 살아났네요. 박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명순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휴대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명순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연락처 백업, 사진 복구, 음성 메모 복원, 모든 것을 무료로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동네에 명순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어르신들 사이에서 명순 할머니는 디지털 수호천사라고 불렸습니다. 기술을 익힌 이유. 사실 명순 할머니가 이런 기술을 익힌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휴대폰에 뭔가 남아있을까? 아들이 아버지의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들도 몰랐던 소중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손자들과의 통화 녹음, 명순 할머니에게 보내려다 못 보낸 문자 메시지들, 혼자서 불러본 트로트 음성 메모, 이런 게 다 있었구나. 명순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데이터 복구 기술도 인터넷 강의로 배웠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처럼 소중한 기억을 찾고 싶어 하실 거야.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다 명순 할머니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자동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휴대폰 고치는 솜씨가 정말 대단해. 무료로 다 해주신다던데? 그래, 나도 지난번에 도움받았어. 매일 서너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고인이 된 가족의 휴대폰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뭔가 남겨놓은 게 있을까 해서요. 어머니 휴대폰에 우리가 모르는 사진이 있을까요? 이런 부탁들이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이런 일들을 기억 백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주는 일,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부탁.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40대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이정희 씨였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정희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휴대폰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떤 걸 찾으시는데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혹시 음성 메모 같은 게 있을까 해서요. 명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부탁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급하신가요? 네, 내일 49제거든요. 그때 가족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희 씨가 아버지의 휴대폰을 맡기고 갔습니다. 발견된 음성 메모. 명순 할머니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데이터 복구 작업은 삭제된 파일들을 찾아내는 전문적인 과정이었습니다. 30분 후 화면에 여러 개의 음성 메모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있네요. 명순 할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픈 것도 말 못하고. 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족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인사. 명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나 많이 아파. 하지만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세 번째 파일. 손자야,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라. 총 12개의 음성 메모가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명순 할머니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록을 찾아낸 것이 뿌듯했습니다. 이걸 정희 씨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가입한 동네 카페 단체 채팅방.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명순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톡 단체방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 메모 중 하나를 업로드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라고 생각한 파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많이 아파. 하지만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도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 보고 싶어. 고인이 된 아버지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명순 할머니는
이 메시지와 함께 음성 파일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퍼진 사연. 단체 채팅방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음성 파일을 다른 단체방에 공유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그 단체방에서 또 다른 곳으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이 시간 만에 수백 명이 들었습니다. 4시간 만에 수천 명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퍼졌습니다. 감동적인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 메모라는 제목으로 유가족의 발견. 다음 날 오전 정희 씨가 급하게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희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명순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의 음성 메모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명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목소리가 여기에 있어요? 저희 허락도 없이.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좋은 이야기요?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만 남긴 메시지라고요. 명순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고인의 정보였지만 유가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번진 비난. 그날 저녁, 명순 할머니의 가게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한 할머니, 고인의 유언을 함부로 공개, 디지털 윤리의식 부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면죄부가 되나요? 이런 분이 데이터 복구를 해준다니 끔찍해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가게로 등록합니다. 명순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과와 반성. 다음 날 아침, 명순 할머니는 정희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든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넷이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번 퍼진 정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71세 할머니가 올리는 사과문입니다. 제가 선량한 마음으로 한 일이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인의 소중한 기록을 유가족의 허락 없이 공개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명순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왔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만 가게 정리하시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명순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도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포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신뢰를 잃었잖니. 그럼 다시 싸우면 되죠. 더 나은 방법으로. 아들의 말이 명순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문가를 만나다. 명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해서 다시 시작하기로. 먼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상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71세 할머니인데요.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담당자는 놀랐습니다. 이런 고령의 분이 직접 찾아온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명순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놀라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인의 정보라 하더라도 유가족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애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명순 할머니는 3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디지털 윤리에 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도 데이터 윤리 가이드. 이름부터 신중하게 지었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데이터를 다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단계 서면 동의. 모든 복구 작업은 서면 동의부터 시작합니다. 명순 할머니는 동의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고인 데이터 복구 동의서, 복구 대상 고인 성명, 신청자 유가족 관계, 복구 목적, 복구 범위, 데이터 처리 방침 동의, 복구된 데이터는 신청자에게만 제공, 제3자 공유 절대 금지, 작업 완료 후 임시 파일 완전 삭제, 2단계 데이터 암호화. 복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임시 파일은 암호화합니다.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 작업에서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순 할머니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새로 배웠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 자동 삭제 시스템. 복구 작업이 끝나면 7일 후 자동으로 모든 임시 파일이 삭제됩니다. 컴퓨터에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실수로라도 파일이 남아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CCTV를 설치해서 작업 과정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평가. 명순 할머니의 가이드라인은 전문가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김 박사는 말했습니다. 71세 할머니가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특히 애도 데이터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혁신적이에요. 디지털 윤리연구소의 이 교수도 놀랐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겪은 경험이 녹아 있어요. 가이드 배포와 교육. 명순 할머니는 자신의 가이드라인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휴대폰 가게들에 나눠줬습니다. 온라인에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다른 분들이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심지어 무료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애도 데이터 윤리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강의에 20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명순 할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고인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언론의 주목. 몇 달 후 명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71세 할머니가 만든 애도 데이터 윤리 가이드. 실수를 교훈 삼아 만든 혁신적 가이드라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윤리 기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공부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신 게 감동.